자, 이렇게 찬반 양론 논제일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문제법 모색 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현황 부분. 문제의 객관적 상황과 심각성을 제시해준다. 당연하죠.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지고 따질 때는 이 문제가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이런 정확한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객관적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되 관련 개념 또는 외국과의 비교,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외국의 어떤 그 비교, 그 다음에 뭐 고령 사회는 어떻고 고령화 사회가 어떻고 초고령 사회가 어떻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 개념들 이런 것들이 본론 1에서 정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의 어떤 객관적 상황과 그것에 대한 나의 이해 이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문제 원인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문제 원인 분석은 여러분들이 자, 문제 해법 모색 논제에서 보통 이 대안 제시를 제일 길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문제 원인 분석이 실제 논리적 글쓰기의 핵심 부분이다. 이게 관건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결국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훌뛰어나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구조적으로 분석해내는가요. 일단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법이란 것은 그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문제 원인 분석하는 것이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분석적인 사고 능력, 어떠한 쟁점이 주어지더라도 이슈가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그걸 따지고 들어가서 원인을 찾아내고 원인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문제 원인 분석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특히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사회 구조적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춰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언론사, 방송이란 것은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개인적인 현상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원인이 개인적인 문제의 원인이고 개인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개인 쫓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현상을 다룬다는 얘기는 한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분석 접근 방식 이것들이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적 원인 분석 물론 개인적 측면도 들어갈 수 있고 무슨 윤리적 측면 뭐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이 사회 구조적 원인 분석 이걸 가장 비중 있게 여러분들이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제 대안 제시. 자, 이거는 창의적인 사고력 제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은 이 말 때문에 대안 제시에 목숨 거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론이 문제 원인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왜? 지금 여기 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문제 해결이란 게 뭐다? 근본 원인을 해소, 제거하는 게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다? 지금 실제로 내가 대안을 올바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됐다면 그 제대로 된 진짜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대안 제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언론사 논술 시험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의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 이 대안을 제시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구체 현실적으로 아주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이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앞서 말했던 그 원인을 찾되 사회 구조적 원인 분석을 해냈다면 여기에서도 대안 제시도 바로 구조, 법이나 제도의 개선 같은 구조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이 주체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 언론
자유도가 낮다. 그럼 이게 왜 이러느냐? 이 대안을 제시해봐라. 그러면 그 원인은 구조적인 원인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겠죠. 근데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언론인들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 얼마나 있었던가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왜? 우리나라 언론관계법이 그렇게 낙후돼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도가 낮았다. 그러면 언론인들 스스로가 실제로 얼마나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체의 어떤 반성 또는 노력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언제든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윤리나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해법 논제일 경우에는 크게 세 부분이다. 물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실제 논제를 풀고 할 때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세 개가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논제에 따라서 어떤 현황을 중요하게 봐줘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원인 분석만 나오고 대안 제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또 어떤 거는 현황, 이 대안 제시 쪽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인 분석을 1, 2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원인 분석, 현황도 중요하다. 그러면 소론, 본론 1, 문제 현황, 본론 2에서 문제 원인 분석 1, 본론 3에서 문제 원인 분석 2, 그리고 결론을 대안 제시 부분을 결론으로 가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변칙적인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런 변형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론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러한 것이 변형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